먼저 가장 큰 관심이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였는데 우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30억 원까지는 오히려 이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종부세 개편 내용은 저희들이 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정착시켜야겠다는 게 첫 번째 문구. 두 번째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거를 위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거주용 1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20억까지는 비과세되고 시가 30억 이하 거주용 1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0억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40억에서 50억 초과하는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은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은 대략 뭐 시가로 40억 원 이상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40억에서 50억 이상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말 그대로 사는 것이다, 리빙.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세액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까지 투기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정착되도록 개편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돼 있고요. 그 일정 가액 이상 시가 40억에서 50억 이상 초과한 주택이라든지 비거주 주택, 그건 종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간의 과다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립을 위해서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 기본 공제를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을 좀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도 그 현재는 이제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또 공제액 한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거주 공제로 전환하면서 세액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납부유예 요건을 이번에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납부유예 그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납부유예를 받으시면은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방안책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에서 납부유예 신청 요건에 소득 요건을 이번에 면제를 하면서 또 그 보증보험을 이용하게 될 때는 그 이자 상당액을 또 감면하는 그런 것도 보완책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부세 기본 공제의 경우에도 거주와 비주택, 비거주 1주택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공제가 그 실거주를 하게 되시면 현재 12억인데 기본 공제를 14억으로 올린 내용이고, 비거주를 하게 되시면은 9억으로 하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좀 확립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부세 기준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건가요?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세율을 지금 현재는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30억 1주택자하고 10억 주택 세 채 가지신 분들하고 현재는 보면은 그 10억 주택 세 채 가시는 분들이 세부담이 더 크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가액 기준으로 통일해서 동일한 과세 표준 하에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고, 이거는 여러 차례 토론회나 또 온라인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번에 이제 세율 체계가 가액 기준으로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27년은 중간 단계로 중간 세율을 적용해서 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종부세는 인별 합산가세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명의가 그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부부 각각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는 이제 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하게 되면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별 과세 체계 하에서 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하게 되면은 기본 공제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좀 분산이 돼서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그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유리할지 부부 공동 명의할지는 각각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변 개편안에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하시든 비거주하시든 시가 2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과세가 되어 있고 또 거주하게 되면은 각각 9억, 18억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독 명의라고 하면은 그 거주형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14억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가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명 그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안 하고 보유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확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주택자의 경우는 최소 40%까지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다주택자의 경우도 최대 30%까지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거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공제 체제로 개편을 추진했는데 그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은 정상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주 기간이 현행 최대 80% 공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형 주택은 최대한 80%까지 최대한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주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름만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바뀌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거주 공제의 전환도 내년 1년은 유예를 합니다. 내년 1년은 현행대로 가고 그 28년은 또 중간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네. 일부 보유 공제는 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그래서 27년은 이제 현행 그대로 가고 28년은 그 보유공제를 일부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는 연간 4% 정도 보유공제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네. 28년에는 연간 2% 정도 보유공제는 인정하고 거주공제는 6%. 그다음에 2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주공제에 대해서 연 8%, 최대 80%까지 그렇게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에 공제 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이 한도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 최대 80%죠. 네. 80% 금액을 한도 없이 현재 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과세 형평에 좀 저해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자들하고의 비교해 보면은 근로소득자들의 실효세율보다 그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세 실효율이 훨씬 낮아지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컨대 그 15억에 취득해서 10년간 거주한 후에 50억에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35억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장특 공제로 20억 넘게 공제를 받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한도도 그 내년 1년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네. 내년 1년간 한도 없이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8년에는 한도 금액을 20억 원, 그다음에 29년 이후부터 그 한도 금액을 10억으로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양도가액이 한 30억 네. 정도 되어야 이제 공제 한도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30억 이하 되면은 이 공제 한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4배까지 늘어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초고가, 뭐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를 유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과세형평이나 공정과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네.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로소득자와 그 양도소득세 여기에 또 과세형평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정 가액 이상의 그 고가의 아파트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공제가 그 비례적으로 80% 이렇게 공제를 하다 보니까 공제 규모가 컸다. 그런 측면을 이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그 공제 한도를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실상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 매도나 비수도권 이주로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는 취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비거주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 정상화를 내년 1년에 유예를 하고 네. 그다음에 27년에 중간 단계로 하고 28년에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중과되고 있는데 예. 이거를 향후 2년간 그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고령자의 지방 이주는 그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또 파격적인 그 양도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또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를 대폭 확대해서 좀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중심 재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거주를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항도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이나 직장,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가 사유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로 있다고 하면은 그 사유를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거주 기간은 현재 이제 3년으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간을 계속 확대하면은 어쨌든 비거주 할 유인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3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우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이 조세의 원칙을 또 잡다 보니까 집주인이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하려면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 그리고 또는 집주인이 거주를 못하면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걸 전월세에 전가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월세로 다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두기 위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의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 17%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그 8월 13일 날 발표했듯이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특히 주택 금융에 있어서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3종 세트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월세 세액 공제 그 대상 그 월세 한도를 현재 그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 늘리고, 아까 있던 그 청년 주거 3종 세트를 보시면은 그 자가인 경우에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걸 출시를 하고, 또 반전세인 경우에는 그 청년 전월세 결합 보증, 그다음에 전세의 경우에는 현행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대를 확대하는 이런 그 청년 주거 금융과 관련해서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